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긴. 모르겠네. 아, 엄마, 내 생일이잖아. 어머, 그래?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또 깜빡했네. 엄마, 작년에도 잊어버렸잖아. 내 생일 날짜 좀 외워주면 안 돼? 그러게. 요즘은 날짜고 뭐고 자꾸 기억이 안 나. 나이가 드니 머릿속이 구멍이 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83살 동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수입니다. 평생을 침 놓고 탕 끓이며 살아왔지요. 요즘도 매일 아침 환자분들 맞이하고 있답니다. 방금 전 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제는 우리 동네 68세 김 여사님이 한의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건가요? 아니면 19세 번인가요? 김 여사님, 이거 일주일 전에 지어 가신 약이잖아요. 아침 저녁 2번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고, 맞아요. 근데 자꾸 깜빡해서요. 사실 약통에 적어놓기까지 했는데 잘 둔다고 놔뒀는데 그것도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한숨 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거나 물건 둔 데가 도무지 생각 안 날 때 그 마음 철렁 내려앉는 거 저도 참 잘 압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 75살 동창 친구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수야, 큰일 났어. 사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곧 손주 돌잔치인데 어쩌지? 이봐, 자네 사돈 이름이 김영수 씨잖아? 맞다. 어떻게 자네가 내 사돈 이름을 기억하지? 정말 고맙네. 근데 걱정이야. 나 혹시 치매 아닐까?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말입니다. 기억력 저하가 곧 치매는 아닙니다. 우리 뇌도 몸처럼 관리하면 다시 생기가 돌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 머리는 연못과 같다. 가끔 물을 갈아줘야 맑아진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78살 박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전에는 동네 사람들 집들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내 자식 생일도 헷갈려요. 달력에 적어놔도 그걸 또 확인하는 걸 잊어버리니 내가 이제 틀린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뇌가 나이 들면서 조금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오늘은 제가 아끼는 5가지 뇌 살리는 비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루 3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살짝의 정성만 있으면 돼요. 이 비법들은 제가 83년 동안 살아오며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알려드렸던 방법들이에요. 딱 3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기억력은 차츰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길목이 바로 목이에요. 목이 뻣뻣하면 뇌로 가는 피가 잘 안 돌아갑니다. 피가 안 돌면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한답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뒷목이 뻣뻣하면 생각도 안 돌아간다. 그 말이 진짜예요. 제 75살짜리 동창생 박 선생이 있어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하루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명수야, 나 요즘 길 가다가 제자 만나면 이름이 안 떠올라. 내가 30년 동안 불렀던 이름들인데 나 혹시 치매 아냐? 자네는 아직 정정해 보이는데 한번 목 뒤를 만져볼까? 저는 그 친구 목을 살펴봤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목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나와 있고 어깨는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목 뒤쪽을 누르니 딱딱하고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목이 뻣뻣하니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안 돌지. 정말로 그게 원인일까? 나 요즘 자꾸 사소한 것도 잊어버려서 걱정이었어. 걱정 말게.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한번 따라해 보게. 그래서 첫 번째 비법인 호랑이 기지개를 알려줬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는 거예요. 양팔을 하늘로 쭉 뻗고 온몸을 좌우로 살살 틀어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목 뒤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기지개를 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점점 내려오면서 옆목까지 살살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처음엔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시원한 느낌이 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정말 효과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 친구 박 선생은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명수야, 이상하다. 아침에 그거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어제는 10년 전 제자 만났는데 이름이 바로 생각나더라.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 그렇지? 내 말 믿고 꾸준히 해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동안 하도 이상한 것도 많이 알려줘서 말이야. 근데 진짜 좋아. 고맙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냐면 기지개를 켜는 동작은 잠자는 동안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넓혀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요. 귀 마사지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뇌가 최상의 상태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억력은 그냥 뇌 문제가 아니라 전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 산소 공급, 근육의 긴장도, 이 모든 것이 기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시원하지 않나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여러분의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흐릿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질 수 있답니다. 물론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83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꾸준함의 힘이에요. 우리 모두 깜빡깜빡하는 나이가 아닌 또렷또렷한 나이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새로운 건강 비법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끝에서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한의학에서 손끝은 소우주라 불러요. 모든 경혈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손의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특히 엄지는 뇌와 직접 연결된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편리해진 생활 때문에 손을 예전보다 덜 쓰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밥도 손으로 씻고 빨래도 손으로 하고 채소도 손으로 다듬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해주니 손가락이 심심해졌지요. 지난달에 75세 박 할머니가 저희 한의원에 오셨어요. 평생 요리하는 솜씨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장님 요리를 평생 해왔는데 요즘엔 양념 넣는 순서도 가끔 헷갈려요. 남편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자신감이 떨어져요. 살펴보니 할머니는 최근에 손을 덜 쓰게 되셨더라고요. 자녀들이 음식물 처리기, 세척기 같은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들여서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줄었던 거죠. 할머니, 손은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손이 녹슬면 머리도 함께 녹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손끝 깨우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손가락 끝을 차례로 맞대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이렇게 모든 손가락을 차례로 맞닿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콩이나 작은 구슬 같은 걸 손바닥에서 굴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양손을 비벼서 따뜻해질 때까지 문질러 주세요. 제가 또 하나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끝 박수입니다. 보통 박수는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조금 달라요. 양손의 손끝만 가볍게 마주치는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우리 손끝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 말단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손끝은 모세혈관이 아주 발달한 부위라 이곳을 자극하면 말단 혈류까지 자극이 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의 끝부분을 뚫어주는 것처럼 손끝 자극은 모세혈관의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매일 아침 100번씩만 이 손끝 박수를 쳐보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혈자리가 자극되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이렇게 손끝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까지 혈류가 좋아져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1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손끝은 깨어나고 뇌도 함께 활기를 띠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라고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손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 말단이 엄청 많거든요. 손을 움직이면 뇌도 같이 움직이는 셈이죠. 특히 손이 따뜻해지면 혈류가 좋아져서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한 달 후 박 할머니가 직접 담근 장아찌를 들고 오셨어요. 원장님 이제 요리할 때 재료도 더 잘 기억나고 남편이 옛날 맛이 돌아왔다고 칭찬해요. 이 장아찌도 예전 비법 그대로 담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단 1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손끝은 깨어나고 뇌도 함께 활기를 띠게 될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손이 둔해지면 머리도 둔해진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인 깊은 숨의 마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쉴까요? 약 2만 번, 1년이면 700만 번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얕게 숨을 쉬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호흡은 더 짧아지죠. 요즘 숨 얕게 쉬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핸드폰 볼 땐 숨을 멈춘 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뇌에 산소 안 가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뇌예요. 그리고 뇌 속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지요. 저희 한의원에 78세정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젊었을 때 연극 배우셨던 분인데 요즘은 대사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예전엔 대본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웠는데 이젠 10번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녹슨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 정 할아버지의 호흡이 아주 얕았어요. 어깨로만 숨을 쉬고 배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할아버지 젊었을 때 연기 훈련에서 호흡법도 배우셨을 텐데 아직도 그 호흡법 기억나세요? 아이고, 그거 까맣게 잊어버렸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배우는 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배우의 호흡법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정말 쉬워요. 편하게 앉아서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3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때 배꼽이 등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 5번씩 반복하세요. 이런 호흡이 기억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깊은 호흡을 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30%나 늘어날 수 있어요. 산소는 뇌 세포의 연료니까 이렇게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확 좋아져요. 한 달 후 정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제 한의원에 오셨어요. 원장님, 이제 저녁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처음엔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서 더듬더듬했는데 이젠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이야기가 나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재밌대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입으로 후 길게 내뱉으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바로 깊은 숨의 마법입니다. 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사람은 숨 쉬는 만큼 산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비법은 자연의 지혜를 담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집 안에만 있으면 금방 머리가 멍해지죠. 특히 텔레비전이나 핸드폰만 계속 보다 보면 눈도, 귀도, 머리도 다 같은 자극에 지쳐버립니다. 정형화된 자극은 뇌를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매일 똑같은 것만 보고, 듣고, 느끼면 뇌는 또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덜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은 달라요. 자연 속에서는 매 순간 다른 자극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매일 오전이나 오후에 10분만이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마당,
아니면 창문 너머로라도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예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뭇잎이 바람에 어떻게 춤추는지, 새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저는 매일 근처 공원이나 마당이라도 한 바퀴 걷습니다. 멀리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 느낌, 햇살이 따뜻한지 아닌지, 꽃이 폈는지 그런 거 한 번씩 느껴보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 귀, 코, 피부, 이 네 가지 감각만 잠깐이라도 자연 속에서 깨어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자연 관찰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그렇지만 부드럽게 자극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감각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뇌의 신경망이 활성화되죠. 특히 자연 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 좋은 호르몬이 늘어나요. 이게 기억력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지금 여러분도 잠시 창밖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구름은 어떤 모양인가요? 이런 작은 관찰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깨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을 소개해 드리고 웃음과 자기 사랑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마음의 약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말하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억력에도 큰 영향을 준답니다. 저희 동네에 73된 김 할머니가 계세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확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점심때면 잊어버려요. 나 이제 끝인가 봐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 생기가 없고 눈빛도 흐리고 어깨는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게 미소 명상이에요. 할머니, 혹시 아침에 거울 보세요? 뭐 가끔. 세수할 때나 보지. 내일부터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 혼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텐데. 괜찮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하시면 되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소중하다. 나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그냥 웃기만 해도 뇌에서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 나와요. 이런 물질들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한 달 후에 김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원장님, 거울 보면서 웃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처음엔 멍청한 짓 같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더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머리도 덜 멍해졌어요. 요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전보다 더 잘 기억나고 꽃에 물 주는 것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미소 지어 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기억력을 살리는 5가지 비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호랑이 기지개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이었죠.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귀 뒤쪽의 중요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3분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지혜였습니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손끝 박수를 치고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손끝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손끝을 자극하면 뇌도 함께 깨어난답니다. 세 번째는 깊은 숨의 마법이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내려가는 호흡을 하루에 3분만 해도 뇌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연의 지혜를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이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창밖의 하늘, 구름,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기를 되찾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금 알려드린 웃음과 자기 사랑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뇌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하루에 총 9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랑이 기지개와 손끝 운동에 3분, 점심 식사 후에는 깊은 호흡과 자연 관찰에 3분, 저녁에는 미소 명상과 긍정적 자기 암시에 3분.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날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한 달쯤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저도 83살의 나이에 이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제 환자분들 이름, 처방전, 약제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답니다. 물론 가끔은 저도 깜빡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아침에 호랑이 기지개를 안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실천해요. 제가 오랜 세월 한의원을 운영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관심을 주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작은 관심,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요즘 기억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맑은 기억을 항상 응원합니다. 호랑이 기지개, 손끝 박수, 깊은 호흡, 자연 관찰, 그리고 거울 앞에서 미소 한번.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춰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최명수 한의사였습니다. 영상 끄시고 이 5가지 빠르게 실행해 보세요.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